네,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3일 수요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화요일, 그죠? 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이, 저는 그래도 수요일 날 오후 되면 좀 빠질 줄 알았는데, 화요일부터 밀어버렸죠. 화요일, 수요일을 밀어버렸습니다. 밀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좀 주가가 좋을 확률이 좀 있겠죠. 특히 금요일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간에 좀 내일은 좀 종목들이 좀, 주가를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에 지진이 났죠. 대만에 지진이 났어요. 대만에 지진이 나면은 우리나라가 수혜를 보는 종목도 있고 또 아닌 종목도 있지만 수혜를 보는 종목의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반도체를 같이 경쟁하고 있으니까 특히 경쟁하는 분야에서는 수혜를 있겠죠. 그래서 내일 반도체, 특히 이 칩 관련된 회사들이 좀 급등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이 칩 관련 회사들 많죠. 네. 그 중에서 하나 찍어서 한번 단타를 치시던 내일은 좀 이 칩 관련 회사들이 좀 갈 확률이 높겠죠. 특히 TSMC,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비메모리 부분에서 강하죠. 이 비메모리 부분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파운드리 회사들이 필요하죠. 뭐 팹리스 회사나 뭐 디자인 하우스나 그런 회사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파운드리 회사, 특히 대만도 여러 가지 엄청 많은 파운드리 회사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회사들, 팹리스 회사들 특히 내일 좀 시세를 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팹리스 회사들 많습니다. 뭐, 칩셋 미디어부터, 또 뭐죠? 하여튼 굉장히 많죠. 예, 저도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는 그냥 제가 계획했던 대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좀 안 좋은 기사 하나만 보겠습니다. 5대 저축은행 부실채권이 2조 7천억, 부동산 대출 연체율 2.7배, 그렇습니다. 고금리에 돈 못 갚는 차주 들어, 차주는 이제 빚을 진 자죠. 돈을 꾼 사람. PF 시장 위축으로 리스크 확대. PF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평가원에서 나오는 게, 그 위험지수, 그런 게 있죠. 고정이하 여신 비율 같은 경우도 뭐, 5대 저축은행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지만, 이 PF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이제 점수로 내갖고 뭐 리스크 관리를 하죠. 그랬을 때 거의 대출을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요, 지금. 그래서 PF 대출은 거의 대출이 나올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대출들도,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간당간당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5대 저축은행의 문제는 이제 연체율이 지금 7.2% 정도가 돼요. 7.2%. 그런데 얘네들의 한계를 몇 프로로 보냐? 8%를 봅니다. 8%. 8% 연체율이 8%가 넘으면 얼마 안 남았죠? 넘으면은 헬게이트 버티고 배째 하면서 뻥뻥 뱅크런 나오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막겠죠. 이번에는 정부에서 막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렇지만 막으면 뭐 합니까? 연기 신공 다음에 몇 개월이나 아니면 그래서 겨울이 두려운 거예요. 겨울이나 이럴 때는 이 막은 게 요따만 했던 게 이만해질 텐데 풍선처럼 이 부실을 과연 연기 신공으로 또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국가가 이렇게 재정도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이 지금 캐피탈이라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영 이런 데들이 지금 뇌관으로 특히 PF 대출을 중에서 브릿지론, 본 PF로 가기 전에 이 브릿지론에 묶인 증권사부터 새마을금고 뭐 엄청나죠? 네, 빠바박 터지죠. 조금씩 터질 거예요. 근데 5월 달에도 이제 터지고 막고 그걸 또 어느 정도 조용하다가 가을이나 그때부터 또 뻥뻥뻥 터지고 잘 막으면 내년 봄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언젠간 터지는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불안한 거죠. 그죠? 여기 또 나오죠.
5대 저축은행 떠안고 있는 부실 채권 규모가 한 해 동안에만 6천억 넘게 불어 2조 7천억. 그러니까 1조 때 1조 1천억, 2조 한 1천억 정도 되던 게, 그렇죠? 고금리 장기화로 차주들의 대출 상환 능력 약화, 여기에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시장 위축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도 3배까지 늘어나고 있다. 지금 연체율은 가계와 기업, 그 다음에 뭐 자영업자 뭐 이런 저희가 있는데, 가계는 연체율이 엄청 늘어나요. 자영업자하고. 기업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게 더 나아요. 기업은 막 서로 어쨌든 조정을 해갖고 부채나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좀 많이 줄여놨어요. 기업들은. 되려 이 가게가 지금 문제예요. 가게. 그리고 자영업자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개인이 이거를 못하죠. 그래서 부실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정이하 여신, 이걸 부신으로 보죠. 요런 이제 신용 요런 거를 5개 단계로 하는데 그 중간 단계가 이제 고정이죠. 고정이하 여신이 고정 밑으로 떨어지는 그 등급이 또 있죠.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거의 이거 못 갚는다고 봐야죠. 석 달 이상 연체됐어요. 고정이하 여신은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에요. 대표적 건전성 지표 중 하나가 수치가 낮을수록 부채 비율 비중이 낮다. 은행 입장에서 사실상 떼인 돈 못 받는 돈이에요. 그렇죠? 이거 바로 뭐 차업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저축은행별로는 OK 뭐 9천억, SBI 저축 7천억, 한국투자 4천억, 뭐 이렇습니다. 웰컴 저축 3,200, 에큐원 저축 3,041억, 그죠? 굉장히 크죠. 고정이하 여신이 눈에 띄게 늘었다. 고정이하 여신이 이렇게 된다. 이 돈을 다 띄인다. 저축은행이 돈이 많나요?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나오죠. 고정이하 여신 비율, 떼인 돈이 이렇게 된다. 계속 급증하고 있다. 3.27%.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보고요. 또 딴 거 보겠습니다. 그지만 이제 좀 희소식인 거는 어제 나왔던 기사죠. 삼성이 SSD 가격, 요거 이제 랜드죠, 랜드. 요거 가격을 삼성이 이제 거의 1등인데 25% 타격 인상, 랜드 수요 대폭발. 그래서 이 기업용 랜드 프레시, 뭐 랜드라고 보죠, 랜드. 그래서 요게, 요번에 데이터 센터 지면서 요것도 같이 지금 엄청 팔린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용 SSD 50% 점유 삼성전자, 이게 이제 폭발해서 삼성전자가 수익성이 좋아지겠다. 뭐, 품귀 현상까지 발생한다. 그렇죠? 델 등 HP 등 글로벌 서비스 기업, AI 대응, 스토리지 확대 본격화. 그렇죠? 그래서 랜드 가격이 또 삼성이 올렸어요. 머리 좋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10만 전자를 찍으러 가려고 그러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 열풍, 글로벌 빅데이터들의 데이터 센터 구축에 이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저장장치 수요, 그래서 SSD가 기업용 SSD, 저장용 수용장치, 랜드 가격이 폭증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 기업용 SSD 시장의 절반, 대용량 저장장치인 SSD는 랜드 프레시 메모리로 제작된다. 절반가량을 지배적 사업자, 가격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가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리고, 요번에 선거 있는데, 삼성전자가 선거 분위기 맞춰서, 그쯤에서 10만 전자를 한번 찍는다면, 우리 윤 대통령이 엄청 경제를 잘한 것 같이 보이죠. 그죠? 가시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효과도 있어요. 삼성이 드디어 10만 전자를 넘었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의 실적입니다, 실적. 우리 윤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10만 전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느낌은 그래요. 쇼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또 이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일 보는 게 환율, 석유, 금, 요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꼭. 환율은 지금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좀 찍어 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50원에 고정을 시켜놨는데 거의. 근데 그렇게 자꾸 찍어 눌러서 이 환율이 비탄력적, 그러니까 뭔가 이게 탄력적이지 않은 비탄력적인 그러한
환율 시장이 되면 언젠가 풀어지거나 팍 뜹니다. 뛰어. 비탄력 시장이 되면. 비탄력은 이제 원래 이렇게 차트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막 좀 이상하게 가게 만들자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이제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지금 조작질을 하고 있는데 달러가 맞나 봐요. 예, 어쨌든 간에 환율을 방어하고 있죠. 예, 금은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석유도 계속 오르죠. 예, 문제예요. 인플레 때문에 그래요. 돈가치 너무 싸지고 돈을 많이 찍어냈죠. 예, 그렇죠. 그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상품 가격도 인플레를 못 잡는 데니까요. 예, 결국은 못 잡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죠. 코스피 차트는 오늘 이렇게 딱 때려 맞았어. 요거 지지 못한 듯 하죠. 그러면서 요때 생겼던 갭을 메웠습니다. 요 갭을 메웠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게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면 요 가격이 고점이 될 수 있다. 이제 이 가격을 못 올라가는 거야, 다들. 좀뭐 빠졌다가 올렸다 하면서 이 가격을 못 누르고 계속 이렇게 흐르거나, 그죠? 그래서 이게 최고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간다면 한 번 더 뚫을 수 있겠죠. 또 고점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고점은 얘도 이때는 고점이었지만 뚫었죠. 요때 이제 고점이 요번에 나왔는데 과연 이걸 며칠 회복하려면 어쨌든 한 2주, 1주, 한 1, 2주 안에 회복을 해야 돼요. 못하면 흘러요. 예,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10만을 만든다? 그럼 요거 회복을 해요. 예, 회복해서 다시 뚫고 만약에 10만을 못 만든다? 그럼 요거 회복을 못 해요. 요게 최고가가 되는 겁니다. 올해.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그때 좀 달라요. 코스닥. 네, 코스닥 일봉인데요. 코스닥은 좋습니다. 여기 갭이, 오늘 갭 생긴 게 좋은 거예요. 여기 갭 생겼죠? 그럼 어쨌든 주가가 빠지든 어쨌든 간에, 뭐 여기서 지지가 나오든 아니면 그냥 올리든, 예, 이거를 이렇게 찍고 빠진다는 거죠. 여기 찍고 빠질 확률이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갭은 메꾼다. 이 갭을 메꾸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는 다시 한번 큰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죠? 빠지든 어쨌든 간에 큰 상승을 한다. 그래서 지금 고가가 여기죠. 예. 근데 만약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면 한 번 더 튀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마지막 고가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만약 10만 전자를 못 간다? 그럼 이게 올해 최고가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코스닥은 한 번 튀긴다, 한 번 더 급등하니까 뭐 지수 좀 빠져도 상관없어요. 코스닥은 예, 아직까지 한 번 더 위로 쏠 만한 그런 재료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종목들을 좀 볼게요. 자, 먼저 오늘 선방한 링크 제니시스를 축하드립니다. 지금 흐른 대로 간다면 내일 좀 아침에 조정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다음 주 정도에 한 15,000원 정도? 그 이상도 예상해요. 예, 링크제니시스. 저 역시도 오늘 그냥 종목 보유한 거는 뭐 한 세 종목 보유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금액을 좀 여기로 이렇게 해서 맞춰놨어요. 금액만 맞춰놓고, 딴 걸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았어요. 자, 링크제니시스. 제가 처음에 산 거는 9,800원에 지금 물려있죠. 근데 마음이 편해요. 왜 편할까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적인 해석은 뭐, 월봉만 봅시다, 월봉만 보면. 지금 현재 월봉을 봤을 때,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이런 기울기가 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딱 최고가 요거 딱 찍고, 이렇게 찍으면은 딱 맞아 떨어져요. 그죠? 누군가 엄청 섬세하게 그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점은 얘가 다시 5일선을 찍으러 갈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월봉상의 저점이 나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월봉상 저점이 나와야지만 웬만하면 밑으로 안 빠지고 여기서 깔짝깔짝거릴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얘가 요거를 요번 주나 다음 주에만 이렇게 뚫으면 그러면은 여기가 뻥 열려 있어요. 저 누구 말 맞다. 뻥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00원에서 1차 목표가가 2만원입니다. 요 사이에서 매도를 치실 수 있어요. 네, 다음 주나 늦어지면 다다음 주인데 다음 주에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오늘 떨어졌죠. 내일 다시 뻥 띄우면 다시 이거 뚫으러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왜 매력적인지 예, 그거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음, 종목 분석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거의 그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얘도 보시면은 거의 이게 한 40% 정도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유통지지수가 뭐, 그렇게까지 뭐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완 관련돼서 갈 만한 주식이 얘밖에 없다는 거 그렇습니다. NPU 기반의 이제 가속기인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좀 공부를 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링크 제니시스 얘기하는 김에 이 CPU가 있죠, CPU. CPU. 그 다음에 GPU가 있죠. 그 다음에 AI 가속기가 있어요. AI 가속.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프로, 아니냐. 네, 유로모픽이 있죠. 유로모픽. 네, 유로모픽이 있습니다. 이게 개념이 되게 헷갈리죠. 저 역시도 헷갈려요. 근데 이제 여기로 갈수록 일반적인 연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그런 뭐 이렇게 그런 뭔가 연산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연산. 그래서 CPU는 뭐 이것저것 막 다 해도 돼요. 근데 속도가 뭐 그렇게 빠르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GPU는 이제 병렬 구조로 해가지고 GPU는 요거 CPU보다는 좀 더 뭐야 연산이 빠른데 그렇지만 모든 걸 일반적으로 하진 않고 좀 추론이나 뭐 학습 그런 걸로 이제 특화된 거예요. 특화. 점점 이 특화되는 거예요. 특화. 근데 AI 가속기는 더 특화된 거예요. 더. 그 대신 범용적인 일반적인 뭐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까지는 AI 가속기는 더 못해. GPU보다. 자, 그 다음에 뉴로모픽은 이거를 더 뭐야 더 저기 세밀화시키고 한마디로 더 이 AI에 특화시킨 거야. 특화. 특화. 그래서 얘가 이제 나오면은 게임 체인저지 얘가 나오면. 응? 근데 지금 GPU에서 뉴로모픽으로 바로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AI 가속기부터 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래서 AI 전용으로 가고 뭔가 이 칩이 작아지고 전기를 덜 쓰고 뭔가 열이 들라고 뭔가 이런 걸 자꾸 하려면은 유로모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사용 그 쓰임새에 따라서 유로모픽이 다양한 분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칩이. 그래서 이건 다 뭔가 그 하드웨어적인 얘기예요. 하드웨어. 그러니까 뭔가 이 소프트웨어적인 그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MPU나 이런 거는 소프트적이죠. TPU 이런 거 같은 것도. 그런데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돼. 그래서 AI 가속기가 뉴로모픽으로 가는 그 전 단계로 특화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마완 AI 가속기, 물론 뉴로모픽을 못 만드는 게 아닌데 유로모픽으로 가겠지. 뭐 교통에 대한 유로모픽, 그러니까 더 특화된 AI, 그 다음에 뭐 물건 사는 거에 특화된 거, 그러니까 엄청 세분화돼 유로모픽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개념을 잡으셔. 저도 더 깊이 들어가면 뭐 막 병렬 구조 해갖고 뭐그 곱셈에서 막 뭐 나오거든요. 그림도 나오고 그 봐도 모르겠어. 저도 그 머리가 좋지 않고 수학을 잘 못해요. 근데 개념은 이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뭐 작업 이것저것 할 거는 CPU가 좋은 거고 점점 AI에 가까워질수록 GPU, AI 가속기, 유로모픽 지금 유로모픽까지 나온 거라고. 유로모픽은 벌써 뭐야 뭐 오래전부터 나온 거지. 막 2016년, 17년 이때 막 논문들 나오고 그게 발전돼서 지금 이제 칩 회사들이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디는 교통 통제만 잘 되는
유로모픽을 만든 회사도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그래서 앞으로 칩워 여러분들 개념만 잡으면 돼. 칩 전쟁이 시작이 되면 예? 칩 전쟁이 시작이 될 거예요. 차후에. 그럼 지금 유로모픽으로 해서 회사들이 계속 개발을 하죠. 무슨 뭐 다이어트, 미용, 뭐 별걸 다 계획하네요. 이 칩워가 시작이 되면 결국은 그 분야에서 유로모픽, 세밀화된 AI를 한 회사들이 대박을 치는 거지. 걔가 그래서 미용 분야의 AI, 유로모픽 칩은 어디 회사,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경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잡으려고 지금 회사들이 칩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팹리스 칩을 막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유로모픽을 할 수는 없다고. 삼성전자 그런 회사가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겠죠. 걔네들 시장이 형성되면. 지금은 AI 가속기로다가 대형 회사들은 나가는 거예요, 우선. 아마 범용적으로 좀 쓸 수 있잖아, GPU처럼. 그러니까 특화돼서 쓰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작아. 그래서 AI 가속기로 우선 삼성전자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을 잡으십시오. 결국 승자는 뭐다 나중에 한 1, 2년 안에 유로모픽이 된다. 유로모픽. 왜냐면 더 세밀화됐고 AI를 쓰는데 만능 AI가 없다는 거야. 어디에 특화된 AI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그게 유로모픽인 거야. 이해하시겠죠? 예. 자, 쓸데없는 소리였어요. 자, 그럼 링크제니시스. 링크제니시스는 마완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NPU에 대한 특허권이 지금 들어가 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특허를 써야 된다. 얘가 특허를 개발한 지 오래됐죠. 국가에서, 이 국책 사업이었죠. 국책 사업. 그죠? 국가에서 돈 받아서 하는 거. 자, 그래서 얘는 월봉을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죠? 요렇게. 근데 가면은 이 최고가를 한번 찍고 넘길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월봉이 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000원에서 삼성전자랑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는 갔다가 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 눌림목이 심하게 오겠지. 한 달이나 길면 한 달 반, 두 달. 그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주식이. 그죠? 자, 링크젠시에 때려박아요. 자, 라면 값만 빼고 때려박아. 라면 값만 받고 때려박아. 자, 라면 값. 일주일 라면 먹고 그 돈 모아서 또 링크젠시스 주식 사요. 네, 링크젠시스였습니다. 자, 그 다음 위더스제요. 자, 정신 차려요. 이제 빨리빨리 할게요. 예,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자, 얘도 월봉이 5일선부터 출발을 했나. 좀 야리끼리 하죠. 자,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봐요. 눈도 안 좋은데. 자, 월봉을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월봉을. 월봉을 보면 5일선이 걸쳐 있죠. 그죠? 얘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뜨나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뜨나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죠? 과연 이렇게 뜰까 안 뜰까? 어쨌든 5일선에서 출발선에서 대기는 하고 있고 얘도 물량이 없어 사실은. 물량이 없습니다. 얘도. 대주주가 50%가 넘죠. 제가 자꾸 물량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매집이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카운트다운이 조만간 들어가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5일선에서 출발 대기를 하고 있다. 위더스제야. 때려박아요. 자, 이렇게 답답한 주식이 어느 날 거래량이 터진다. 자, 위더스 제약이었습니다. 자, 파로스 아이바이오 4월에 암학회가 있죠. 근데 주가가 좀 빠졌죠. 그죠? 자, 월봉을 봅시다. 얘는 뭐죠? 아, 출발선 대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뚫으면 돼요. 그럼 얘도 이번 달에 어디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죠? 가겠죠? 이제는 더 빠질 자리가 없어요. 파러스 아이바이오. 그래도 아마케 4월 10일인가요? 그때까지는 좀 펌핑을 해서 여기 근처 어디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파러스 아이바이오. 예, 5일선 이격을 채우기 위해서 빠진 거예요. 이 이격을 여기서 채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채웠어요. 거의 다 채웠죠? 네, 이제 저점 나왔어요, 월봉상. 자, 때려박아. 자, 때려박아요.
자, 자람 테크놀로지. 얘 역시도 뭐죠? 좀 전에 했던, 또 까먹었네. 뭐야. 유로모픽. 유로모픽을 자꾸 까먹네. 유로모픽 때문에 지금 좀 가고 있죠. 얘가 근데 좀 야리끼리 하죠. 그죠? 일봉도 야리끼리 하게 됐어요. 근데 2차 상승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월봉을 보죠, 월봉을. 월봉을 보죠.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얘는 참 위험해요. 만약에 더 올릴 수도 있지만, 꼬리를 지금 이만큼 달았죠. 그죠? 그런데, 오일선과도 이격이 꽤 되죠. 이만큼이나 되죠. 그죠? 얘는, 이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백을 하면 여기까지 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어디까지. 그죠? 그죠? 얘는 사지 마.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이격을 두고 간다? 백을 하면 4월 내내 6만 원대까지 올 수 있다. 6만 6천, 6만 원대까지 빠진다. 얘는 때려박으면 거지돼. 이번 달 조심해. 이런 조심할 주식이야, 이제. 네, 자람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냥 간다면 모르겠는데 가기에는 또 좀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냥 갈 것 같다 싶으신 분은 때려봤고 저는 좀 불안해서 안 받겠지만 뭐 잘하면 거짓 6만 원대 볼 수도 있는 그런 주식이다. 그렇죠? 자람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자, 폴라리스 AI 저는 한 45% 정도에서 이 고점 대비 하락률이 한 45%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거의 한 50, 한 3% 정도 돼요. 마이너스. 반토막을 만약에 내가 이 최고가의 주식을 샀다. 그러면 지금 반토막이 난 겁니다. 대단하죠? 단기간에. 그죠? 단기간에 거의 뭐 한 2주 동안 그냥 쫙 깨갱깽 깨부락지가 됐습니다. 자, 그렇죠. 폴라리스 AI.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어쨌든 좀 이제 지지가 나올 가격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적극 매수예요. 적극 매수인데 월봉을 봤을 때는 또 야리끼리 합니다. 사실은 월봉상에 전번 저점을 깬다는 거는 여기서 더 빠진다면은 근데 또 여기 오일선과 여기 모이는 점이 요렇게 여기 있죠. 모이는 점이 여기 요렇게 있죠. 여기 그죠? 여기서 또 모이기도 해. 그래서 이걸 한번 쿡 그냥 장중에 찍고 가도 좋고 사실은 근데 이게 급등주라면은 이걸 깨면 안 되지. 이걸 깨면 안 되지. 이거 깨지 않고 가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뭐 어쨌든 좀 기울기가 괜찮아지죠. 물론 잡주나 막 마음대로 그리면 겁주기에서 그냥 한번 확 밀 수도 있는 위치예요. 한번 확 밀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요건 아리끼리 해요. 아리끼리 해요. 그죠? 가면은 좀 가겠죠. 네, 갈 겁니다. 네, 가면은 가요. 어쨌든 한 4,500원 정도, 많이 가면 5,000원, 그 정도 예상합니다. AI 그룹 치고는 좀 싸다, 시총이. 한 2,500에서 3,000 정도 보고 뛸 거다. 예, 그렇게 봅니다. 제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세모, 장중에 보고 들어가라. 완전히 지지해서 올리는 것 같을 때 들어가시라. 예, 요거는 때려박지 마요. 예, 망설여라. 예,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월봉상 그래도 5일선을 찍거나 지금 5일선을 밀리는 주식도 볼 거예요. 예, 그런 주식들은 좀 조심하면서 5일선 회복 시 매수하는 게 좋다는 거. 얘는 보류, 얘는 관찰하다 매수해라. 가면 세게 간다. 어쨌든 53% 조정이면 고점 대비 조정은 거의 끝난 것 같다. 지금 돌리는 게 좋은데 더 밀리면 좀 그렇다. 밀릴 수도 있는 위치긴 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냥 가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근데 TPC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많이 밀렸죠. 얘는 5일선에서 밀리고 있어요, 지금. 5일선을 밀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밀렸을 때는 이 5일선이 있고 밀렸어요. 몸통이 이렇게 걸쳐 있는데 다시 올리면은 이게 꼬리가 되면서 여기서 몸통이 시작되면서 뭐 이런 차트가 나올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사람은 들어가십시오. 예, 어쨌든 가격은 싼데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는 게 사실은 지지를 해주는 게 좋죠. 밀리는 게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월봉상에 밀리는 거는 회복될 수 있겠죠. 그죠? 월봉상이니까 월 한 달 30일 그러니까 뭐 25일 거래에서 잠깐 밀리는 거니까 그죠? 속임수다 생각하는 분은 지금 저점이고
아니야, 이거 망가졌어. 이렇게 더 갈 수도 있겠어, 밑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면 안 돼요. 요것도 세모, 뭐, 이런 거 라면값 빼고 배팅해라, 이런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 확신이. 밀리는 거는 5일선을 회복해서 밑꼬리를 달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정석이에요, 월지금.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다이나믹 디자인이 잘 갔죠, 오늘 오전까지만. 그래서 갑자기 밀어버렸죠. 얘도 한번 봅시다, 얘도. 차트를 좀 크게 보죠, 얘도. 크게 보면은, 얘도 좀 크게 보면은요, 5일선과 이격이 좀 있어요, 여기. 여기 이격이 좀 있죠? 요만큼 이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 밀릴 수 있어요. 5,800원, 5,600원까지 뭐 그렇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지금 음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5일선을 찍고 다시 이렇게 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기왕 조정을 주는 거 그렇게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갈 수도 있지만 1봉을 보면 더 정확하죠. 1봉을 보면은 그죠? 5일선 밑으로 밀었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기 어디까지 뺄 수 있겠죠. 여기 어디까지 그죠? 5,800원, 뭐 700원 그 정도까지 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뺐다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이나믹 디자인은 이제 뭔가 이, 얘도 재료가 좋죠. 그래서 올릴 때는 파마박 올릴 거다. 그 월봉이 매력적이라는 거. 월봉이 2만 원대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요번 조종이 아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월봉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제가 지금 얘기한 종목들은 다 그나마 끼가 있고 종목이 재료가 있는 종목인데 물론 더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월봉상에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와서 우상향을 하면은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여기서 조정을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우상향을 이렇게 하다 또 조정을 줄 수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 5일선을 지지가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죠. 월봉상. 그래야지 일봉이 좀 우상향을 할 확률이 높죠. 그죠?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어쨌든 간에 좀 종목을 믿고 갈 수밖에 없죠. 그죠? 물론 종목이 아사리판이 된 차트들은 아니에요. 물론 이럴 때 빠지면 무섭게 빠집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재료가 있고 이런 종목들은 한번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불안하신 분은 현금화를 하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현금화를 하십시오. 지금 늦은 거 아니에요. 많이 안 빠졌습니다. 본인들 나름대로 현금화를 일정 부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간에 라면값 빼고 때려박을 그럴 주식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시장의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기까지고요. 뭐든지 모두가 노리는 종목에 투자하려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워리 버핏의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으셔서 가족과 그 돈을 쓰고 회식이 그러니까 가족끼리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한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함으로써 얻는 이득도 굉장히 많죠. 본인만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뭐 어머니한테 용돈 드릴 수도 있고 또 자녀들한테도 용돈 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부인한테도 뭐 좋은 백도 사줄 수 있는 거니까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